그러나 보세요. 최근에 설 연휴 때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조 교수님 오셨나? 아, 오셨네. 저 경기도 도봉에 가면은 김건태 마누라 인재근이라고 있습니다. 김건태 그 부인, 그 도봉 뭐 갑인가에서 삼선인 괜찮아. 전화해가, 아니 누님 이제 좀 형수님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불출마 선언해서 열받죠. 그 다음에 노웅래한테도 전화해가, 당신 말이지 6천만 원 모은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동안에 송영길이 전당대회 때 300만 원씩 봉투 돌린 거 받았던 놈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최장 20명으로 보는데 돈을 확실히 그 윤관영이 관서이가 줬다고 얘기한 놈 한 10명 중에 3명은 조사를 했고 나머지 6명을 검찰 소환 출두명 보냈더니 선거까지 못 나간다고 거부를 해가 버티고 있는 애들, 걔들한테 전화 다 했다는 거야. 말인즉슨 검찰에서 당신들한테 뭔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동향을 묻는 것처럼 했지만은 내막은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불출마 선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열받은 거지. 야 씨발, 나는 돈 무마 300만 원 무가 안 되고 니는 새끼야 수천억 해쳐본 놈 아이가. 니는 재판까지 기소대가 가있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의결까지. 이재명이 니는 아무리 해쳐봐도 괜찮고 나는 그냥 관행으로 뭐 좀 그 점심값 하라고 한 300분 그 때문에 나는 공천 출마해야 돼. 걔들 좀 항의하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개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쪽은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하나인데 이쪽은 이낙연 그 이준석이 끼어들었지. 그 하나에다가 저 조국이가 또 한다니까. 조국이 친문 애들 치고 하면 친문 애들이 일로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야당은 3개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당까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준석이가 혼자 어쨌든 당을 만들어가면 최근까지도 지지율이 4% 5%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우파표를 몇 프로라도 뺏어갈 건데 저놈이 하필 이낙연이하고 손을 딱 잡는 바람에 이준석이는 전 우파가 아니라 좌파다. 그리고 같이 이준석이 따라갔던 당원 5만 명 중에 한 2, 3만 명이 지금 다 탈당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표를 잃을 게 없어. 똘똘 뭉쳐. 그러니까 야당은 3개로 쪼개지니까 우리한테 또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내 걱정이 하나 있어. 저 앞에서 설치고 있는 저 자유통일당 1000만 뭐 자칭 조직을 서명해놨다니까. 이번에 저 자유통일당 저 전 목사 또 저 비례당 하나 안 만들겠습니까? 최소한 1%는 또 뺏어간다고. 그럼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이라고 고영주 변호사 신문에 광고 계속 잘 보내시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저분도 당에 있고 지금 후보자까지 다 뽑았거든. 공모하고 있거든. 저분도 결국은 비례대표랑 낼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결국 또 한 1, 2% 또 갖고 가. 그건 뭐냐 이거야. 그럼 이 앞에 사고 있는 저 모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저 결국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3.1 운동단 와서 우파 지지 선언하고 윤석열 화이팅하고 외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1000만 명 서명해가지고 지가 유동규 공천 주고 오늘은 또 정유라 공천 준다 그러네. 이 자관이죠.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자관 이준석이가 갖고 갈 3% 4%도 우리는 이번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유리합니다. 현재 스코어로 얘기하면요 140만 5석은 가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당이 되려면 151석이어야 돼요. 그 145석은 나머지는 누구냐? 다 여당. 결국 전체로 합치면은 여소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45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120에서 130석 그 사이가 될 거예요. 125석 정도. 그리고 이낙연당 무소속 조국 해갖고 얘들 쪽으로 정의당 한 대서석에가 한 15석 맥시멈 해봤자 20석이고 한 그 정도 갈 겁니다. 그러면
145석에서 좀 더 분발해서 151석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얘들이 만들었던 지난 4년 5년 동안에 만들었던 무려 4,200개의 악법들 다 뒤로바꿀 수 있고 검수완박도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던 그 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했잖아요. 그게 12년이잖아요. 1월달에 그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당 대표죠.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다들 어렵다는 선거를 152석을 얻어가지고 과반수를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저 국민의당 안철수가 38석을 호남에서 먹어오고 해가 민주당은 124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그해 12월 19일 날 대통령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닮아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표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 냉정하게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이 152석을 얻었느냐. 김종인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김종인이를 그때 비대위원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고, 이준석이가 그때 청년 대표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도 어떤 이 무당청 이쪽에 확장성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박근혜 대표 스스로가 당시에 어디를 가거든 전국 어디가 200명, 300명, 500명이 모여드는 선거의 여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게 바로 12년 19대 총선거 때 152석을 만들면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한동훈이 우리 좀 못마땅한 게 많잖아요. 제주 4.3에다가 뭔 보상을 해주고 5.18에 찾아가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이를 불러서 경제민주화를 흡수하고 하는 식으로, 또 어쨌든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은 셀카 찍자고 달려올 사람 한 200명 모을 사람은 한동훈이 밖에 없으니까, 한동훈이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닮아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선거 과반 한번 만들어봐라. 일단은 응원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뭐 오늘 우리 헌더 감독도 오셨던데, 자 지금 건국전쟁이 굉장히 지금 성공을 했어요. 오늘 아침 현재로 관람객이 53만 5,593명, 53만 6천 명이 예매 2위인데 기록을 많이 세웁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큐멘터리가 최고로 많이 관람객이 들었던 게 세월호 고위 침몰설을 만들어 갖고 좌빨들이 그해 바다 그날 바다 이러면서 했을 때 이게 54만 500명을 했대요. 근데 어제 밤까지가 53만이니까 오늘 주말이잖아. 오늘 최고 주말이니까 평일에도 5만씩 되니까 오늘 최소한 7, 8만, 10만 되면은 이미 세월호도 넘는 거 기록을 세웁니다. 하여튼 반가워요. 그리고 영화관이 무려 400, 현재 스코어가 466개, 상영관 466개에서 지금 상영 대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또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하는 기적의 시작이 또 22일 날부터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예약을 좀 다시 드립니다. 또 우리 헌도 우리 감독님 오셨으니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번에 건국정전 성공하고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다음 주 이미 한 100개 정도 상영관이 확보가 돼 있고, 근데 걱정 안 해요. 이 두 개가 겹치면 어떠냐 그러지만은 서로 경쟁하면서 여기 본 사람 또 이것도 보러 가잖아요. 이미 순복음교회가 이용훈 목사가 길이에 기적의 시작 다기 진도들 전체 단체로 보러 간다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특이한 현상이 나온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은 좌파들 영화가 하나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년 지난번 선거 때는 100년 전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모함하던 그런 게 나왔고,
영화 많았잖아요. 뭐 왕이 된 남자인가 광해 어쩌고 그래갖고 그 12년도에는 이병이라는 놈 주연하는 그런 영화 만들고 뭐 택시 운전사니 선거 때만 되면 좌빨들이 영화를 가지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도 했죠. 작년 연말 서울의 봄이라는 걸 해가 1300만 명이 들었어. 뭐 어쨌든 그랬지만 또 1월 달에 기류의 김대중이라고 김대중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 근데 12만 명밖에 안 나왔어. 이미 압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이게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이런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2탄이 나온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이 추세가 4월 10일까지 밀고 가면은 정말 이 영화를 통한 대중예술을 통한 여론 형성이라는 면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좀 하나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공천하는데 제발 한동훈이가 좀 자제력을 항상 발휘해서 실수하지 않고 또 윤석열이 부인이 또 언제 뭐 조용해졌짝하고 또 기 나와갖고 설치지 제발 좀 말고 4월 선거 때까지만 좀 자중하시고 윤 대통령 한동훈이 좀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고 큰 실수만 없으면은 선거 결과는 좋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연설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때 팬클럽이 한 60개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모니 몇 개는 말을 안 들어가 안 됐고 한 40개를 그 선거 직전에 일찍 참 목숨을 잃은 그 누구죠? 이 누구죠? 이춘상 보좌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팬클럽을 좀 관리하자 해가지고 호박이라는 모임을 그 캠프 사이버 안에 만들었습니다. 호박, 좋을 호자에 박근혜 박자에 호박이라고 해서 그때 그 호박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임산씨라고 저 대구 출신의 성악가예요. 대나시는 분인데 그 임산 선생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몇 년 만에 왔는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뮤지컬은 뭐 가수연이 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콘서트를 막 곧 시작할 모양이에요. 몇 차례 하는데 그 후원해주고 뭐 좀 이래 해줄 그런 법인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 좀 서명을 좀 해서 보내달라 하는데 마침 우리 모임에 나오는 박충남 또 우리 선생님께서 그 연락을 받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임 끝나고 혹시 좀 그 임산이가 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그런 모임에 서명을 요청을 하시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가 광고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크게 신소한 건 아니죠. 네, 한 주간의 동향이나 냉철하시고 해박하시고 오랜 경륜에 그런 평론을 해주신 우리 곽성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여러분들이 몇 번 뵈서 알지만 우리 애국우파의 따끈따끈한 병아리 우리들이 키워야 될 애국 동량입니다. 변성필 군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필.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서 북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표기하고 나라로 인정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국가를 인정해서 안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건국전쟁 상영을 중단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념전쟁의 시대지 건국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치열했던 투쟁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서 한참 지났습니다. 이념전쟁이요 체제전쟁의 시기에 용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대한민국 세력이 패배하고 있는 이 시기에 건국전쟁이라는 게 나와서 자칫골 나오면 어떡합니까? 정경이라는 의원이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역사학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정경희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희 의원은 지난번에 한국사회에 와서 8종 교과서를 비판했을 때 어떤 논거를 비판했습니까? 바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한국전쟁을 6.25 남침전쟁을 한국전쟁을 표기하고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중공군의 참전으로 표기하는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국전쟁을 보면 이러한 오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좌익들의 용어를 다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경희 의원은 그 건국전쟁을 지지하고 자신의 사상이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경희 의원이 이 영화를 추천한다고 얘기할 거면 자기의 사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변했는지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인의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이요, 엄청난 비겁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58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요? 이거는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이거 53만 명이 봤는데 그 중에 단 100명도 저 같은 오류를 지적한 사람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국회를 왜 국가로 인정해서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국회가 아니라 북한이고 저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영화가 나온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가스라 테프트 미라건입니다. 그 가스라 테프트 미라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당시 1905년 7월 27일에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가 필리핀을 방문하려 가던 도중 일본의 도쿄를 가서 일본의 당시 총리 가스라 다루고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일본은 대한제국을 지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이게 기존 종래 연구 결과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언제 밝혀졌느냐? 1959년도에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레이먼드 에스더스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원순이라는 국사학자에 의해서 1968년도에 발행된 국사교과서에서부터 그런 오류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 오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가스라 다루와 윌리엄 테프트가 본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해한 것이지 그건 15분 정도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비방록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조약이나 미락이 아니에요. 근데 건국전쟁을 보게 되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바꿉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영화 감독을 하고 영화를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요,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50이 넘으신 분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이걸 비판하기는커녕 열광을 하고 극찬을 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서울에 보면요 13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면요 5.18 영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지금은 이념전쟁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고 5.18 그리고 50 세력에 대한 명예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김도영 감독이 영화에서 자꾸 표기한 용어 중에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을 혼동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이고 국계가 토지개혁이에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5 남침전쟁을 한국전쟁으로 계속 표기하는데 이 이유를 제가 식사하는 도중에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전쟁이라 표기한 이유는 우리가 이 영화를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이라 표기하는 걸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싹 다 누락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다 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6.25 남침전쟁이라 표기하고 괄호를 치고 한국전쟁을 옆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관계자분이 어렵다는 듯이 웃으면서 제 말에 한마디도 반박을 못합니다. 이게 현재 위장 우익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요.
이승만 파리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은요. 지금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구국 대통령 박정희, 구국 대통령 전두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를 잘 설명해서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역사전쟁의 도화선을 마련해야지 건국전쟁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총선까지 나간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어보고 극찬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전환기 강사로 극찬했으니까 이 영화가 잘 됐다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 안 삼았을 때 괜찮다고요? 웃기지 마시죠. 이념 문제는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역사적인 문제보다 이념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쟁 중인 나라예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하고도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 안 삼았을 때 괜찮은 거야. 자책골 넣는 겁니다. 자책골 넣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영화 감독이 그렇게 자책골 넣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좌익의 영화 감독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익에 침투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걸 좋다면서 환호하고 그 말을 그대로 추정해서 외워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좌익들이 이거 알고 우익들에게 제대로 반박하고 지적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학생이 만약에 그 교사한테 이거 공전쟁 단체 관람지 이거 반박하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게 문제고 이거 교수들도 대답 못해요. 교수들도 대답 못하는 걸 단체 관람한다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죠. 애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아니 좌익은 서울의 봄에 열광하고 우익은 공국전쟁에 열광합니까? 이러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건국전쟁이랑 서울의 봄을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아니 서울의 봄은 12.6이랑 12.12랑 5.17이랑 더 나아가 5.18까지 싹 다 왜곡했는데 이런 영화로 전두환 대통령의 오공을 다 폄하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엿보이는 영화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하려면요 그 당시에 경향신문이 왜 폐간했느냐 이거 바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한우라는 저널리스트가 물론 경향신문 폐간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뉘앙스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걸 듣는 좌익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그 경향신문 폐간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경향신문에서 5가지 잘못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폐간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독재 권력 강화를 해서 폐간됐다? 아니죠. 이승만 정부에서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경향신문에서 계속된 오보를 내보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최초 공개라는 건이 있어요. 이게 1954년 8월 2일자 뉴욕 맨해튼 영웅의 거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카프레이드 행진을 하는 영상이 자기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최초로 발굴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고요. 이 영화 최초로 1차 사이한 게 2013년 11월 30일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상에 최초로 공개된 건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23년 8월 3일이에요. 근데 어째서 김덕영 감독이 최초 공개했다고 구라치고 조선일보 같은 기레기 언론들이 그런 개쓰레기 기사를 내보냅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성으로서 최초로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교수님 그리고 정경희 의원 그리고 김용삼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이승만 전문가들에게 이 건국전쟁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훈 교장. 그리고 이승만 땅의 이영훈 교장 그리고 특히 김용삼 선생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김용삼 선생님이요 이재명이 2021년 11월에 그 미국 출신의 고위 관료 앞에서 가사 테프트 미락을 운운하며 반미 선동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사 테프트 미락설 전면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건국전쟁에서 가사 테프트 미락을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박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체제전쟁의 시기에는요 좌익이 우익에서 자칫골 넣은 영상이나 말 주장을 보고 얼마든지 여기용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때도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또 이 영화를 본 사람이 53만 명이 넘었다.
53만 명이 넘었어도요 제대로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책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영화 보고 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책을 읽으면요 그보다 무궁무진한 흥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발생하는 오류이자 비극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식인의 비겁함과 무능함 그리고 일반인의 무식함이 다 드러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제일 나. 네, 정말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요즘 한참 공부하고 그런 시각으로 조목조목 예리하게 짚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법에는 북한은 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결코 우리나라가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은 법에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뭐 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걸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사님은 저희 오이 박사에 항상 오셔서 좋은 강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석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뀌면 아주 소란합니다. 조금 아까 지나간 양반들은 전교모 교수들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김병준 교수하고 이재동 교수가 앞장서 가지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선거가 다 왔는데 이게 룰이 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토하면서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우리 아까 그 얘기하시는 곽성문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그 현실적인 감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교수 출신이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에서 넘어가서 선거를 끝나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 생산력이 바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1970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1년에 19%씩 올렸어요. 지금 2%, 뭐 1.5%, 뭐 요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3.2%. 미국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바이든은 좀 실수하지만 미국에는 정치인에 비해서 관리들이 아주 똑똑한 관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그냥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주 고공으로 미국 그냥 혼자서 그냥 독야청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지금 공공영역이 이렇게 망가진 거냐 하는 거예요. 공공영 관리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잘 하더라도 이런 경제 성장 가지고는 지속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도권 안에서는 열심히 공공이라는 게 뭐냐, 공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우리는 좀 익숙지 않아가지고 김덕영 씨가 다큐멘터리를 그 섣불리 만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박찬욱 감독의 그 저번에 러프터라는 얘기를 교수 얘기를 했는데 커스턴이라는 신부가 있는데요. 그분 우리 저 신문방송학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는 옛날에 보도예술학과입니다. 보도
예술학과 그 뭐를 만드느냐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결국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예술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다큐멘터리가 뭐야? 팩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그게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커스턴 신부라는 사람은 뭘 했냐 그러면 박찬욱 감독을 보면, 영화에 보면 아주 악이 나올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올드보이라든가 이거 보면 악이 나올 때는 분명히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해부시켜 버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선악의 구분입니다. 선악의 구분. 그러니까 팩트라는 게 뭐냐? 사고와 사건이 틀립니다. 사고라는 거는 재난입니다.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그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이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엄중한 기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뭐냐 그러면, 다큐멘터리는 뭐냐 그러면 그 기획에 악을 가지고 그냥 후배 파는 게 그겁니다. 그 사실주의 역사학과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은 사건의 그 안을 파고 보면 그 안에는 그 원천은 신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신이 모든 사고와 사건을 주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사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잘 만드는 사건과 사고의 악의 영역을 후에 파는 겁니다. 뭐를 서울의 본 모양으로 그걸 그냥 극화시켜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고 이런 거, 사건이니까 왜곡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곡을 하지 않고 팩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악이 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게 그게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그게 감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개인이 악을 선했을 때는 그거는 막 그러면 아주 완전히 그냥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냥 집어 밟아버려요. 다시 못 나오게. 그래서 뭐냐?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책임의식을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책임이라는 거는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자유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얘기하지만 거기에 탐욕이 섞여 있을 때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거는, 책임이 없다는 거는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공동체가 우리 지금 공공 영역이 무너졌다는 게 책임 영역이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그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치인이 그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그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아까 그 경향신문 폐간했는데, 경향신문 폐간이 왜 됐느냐 그러면,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거는 민주당 신파 구파가 있었어요. 경향신문이 신파에 붙어가지고 저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정파성 언론을 봐. 민주당이 그때 좋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향신문이 객관 보도를 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그 폐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가가지고 붙다가 그냥 정치하는 걸 그냥 다 그냥 그 쓰는 걸 그냥 발표하는 거를 그냥 받았어요. 북한 모양으로 선전선동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게 뭐를 하셨나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1943년에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앉았냐 그러면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처칠하고 장개석 세 사람이 앉았어요. 거기에서 뭐를 약조를 했냐 그러면 한국은 대한민국 그때 한국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가 자유주의 국가로 가게 하자. 그게 약조입니다. 그게 약조예요. 거기에서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다가 집어넣냐 그러면 재헌헌법의 12조에 뭘 했냐 그러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저걸 못한다. 그 종교에 개입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유의 그 공기입니다. 자유의 공기예요. 12조 13조에 가면 자유라는 거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자, 요걸 잘 보세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이게 이승만 대통령에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집회 결사는 뭐냐 그러면 이 집단의 자유. 잘못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버립니다. 자, 우리 지금 포퓰리즘 야단하지 공황제야 된다, 그 아파트 재건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민주노총이라는 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집단적 자유입니다. 집단적.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된 것도 민주노총이 앞장섰지 않습니까? 집단의 자유.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죠? 국민들 그래 보니까 그걸 원해. 자, 우리도 그거 좀 하자. 그러면 정치인은 봐요. 내가 정치인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 정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정치인의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가 돈을 가지고 국민 세금 내가지고 국가 돈을 가지고 막 그다 뿌려넣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책임집니까? 안 지죠. 굉장히 위험한 게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책임이 없어요. 자유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주장했냐? 그럼 자유의 분위기 아니에요. 자유무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저 뒤에 이렇게 있기는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그냥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완전히 무너져 본 거예요. 삼성 이놈들이 왜 노조 인정 안 해? 노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81년 동안 우리 노조 아니다 그런 걸 노조 인정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다 노조를 가입하면 그럼 기업하는 기업 정신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지. 우리 공산주의 법하느님이 요번에 노조를 인정했어요. 삼성의 노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산주의 국회도 공산당들 많잖아요. 그렇죠? 민주노총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청중가 저 간첩 사건 있었잖아요. 요번에 오늘 12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2년 몇 개월 하면서 그냥 그걸 봐주려고 말이야. 근데 요번에 그냥 잘랐는데 그렇다면 뭐냐? 우리 공공영역이 법조, 국회 또 뭐 돼요? 규제는 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규제가 많다는 소리는 법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법이 없는 사회, 무법 전지. 예, 거기에는 어떤 놈인가는 탐욕과 그 잘못된 악의 영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거는 악을 선으로 가상한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백신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 문제인데 지금 의사협회하고 지금 정부하고 좀 붙어가지고 의료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1년에 2,000명씩 내리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보면 그 문재인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2020년 1월 20일 날 중국의 여행객을 춘절을 맞아 여행객을 막 돌아왔잖아요. 자, 그때 의사협회는 7분이나 그거 받지 마라. 받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료 시스템에서 이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를 해가지고 예방의학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정부에 다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거기에는요 정부가 생명자유재산이라는 기본권을 국가가 갖겠다는 거예요. 방역을 국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들 많이 배치해가지고 국가가 말 안 듣는 의사 집어치우고 그리고 그 의사 해가지고 내가 문재인이가 국가 생명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그 야당 지도자를 감옥에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나발리인가요? 나발리. 그런데 러시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생명 자유재산 기본권이 누가 갖고 있나? 국가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 죽은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에 지금 계속 성토를 하고 있잖아요. 성토를 하고 있던 거는 문재인이 나쁜 놈 아니야. 왜? 국민의 생명을, 민주공화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했냐고요. 네 마음대로 하냐고요. 이거는 뭐야? 공공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공영역에서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잘못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씀. 누구한테 말씀이야? 말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에요. 말씀 있을 수 없어요. 쌍방향입니다. 어디 훈시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랬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요. TV 앞에 놔놓고 사람들 앉도록 해가지고는 이렇게 아궁이를 없애고 말이야. 아궁이에다가 없애고 연탄을 해야 됩니다. 산림 녹화를 왜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안보의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씀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게 공공영역의 문제인데 우리는 공공영역을 몰랐잖아요. 지금 공공영역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정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썩어 빠진 거예요. 거기 자유와 책임이 없어요.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는 포퓰리즘과 어떻게 하면 탐욕을 확산시키느냐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 공공영역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노동생산력이요 있을 수 있나요? 미국에 그래요. 재택근무하니까 생산력이 확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는 회사 가가지고 위에 사람 눈치 보고 비비고 이거 하잖아요. 저녁에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거기에 노동 생산력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거기에 자유와 책임 정신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누가 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 그걸 누가 실현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 지금 그렇게 해? 한동훈이 그렇게 해? 그런 정책? 그렇다면 법부터 아까 얘기했던 정교모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법부터 발화하고 선거해라 이거야. 법과 공공영역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로 노동생산력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악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성과 작동이 안 되면 역사의 긴 맥락으로 보면 역사는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아무리 이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늘려도 효율성이 없는, 노동 생산력이 없는 그런 국가가 돼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다 보면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요. 이승만 대통령 뭘 얘기했어요? 자유와 책임 정신.
그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도 자유를 주십시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주십시오.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좀 부족해도 건국 전쟁에서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적 주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니놈들 책임져라, 공동체 살려라 하는 거를 우리는 얘기하는 애국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조석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집회하시느라고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새해 들어서 구정 새해 들어서 야외 집회 첫 번째로 하는데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건국전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에 작년에 우리 다 단체로 가서 보신 그 건순도 감독님 탐나의 봄, 제주 4.3 사건을 다룬 탐나의 봄을 만든 건순도 감독님께서 20년 동안을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 와서 사람들은 왜 지금 미묘한 시기에 두 영화가 같이 나왔냐 그러지만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고 작년 10월부터 허리우드하고 신촌에 있는 영화관에서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줄기차게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 영화들이 또 더군다나 독립영화나 다큐 영화의 그런 한계점이고 그런 처지인데 경제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GV하고 시네다큐하고 메가박스에서 지금 전국에 100군데 상영관을 열어준다고 그렇게 희소식 낭보가 전해져서 21일 날은 강남에 있는 압구정 CGV에서 11시에 또 저녁 오후에 3시 40분에 2번 걸쳐서 상영을 합니다. 기적의 시작. 정말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좌빨들이 빨갛게 물들여서 문화계가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낙스퍼 국제영화제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허은도 대표님과 이장호 감독님이 계신데 그래도 하나의 희망인 지금 우파의 영화들이 그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그렇게 포함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그 영화가 21일 날 개봉하면서 22, 23, 24, 25일 일요일까지 해서 그 상영 예매율을 보고 계속 연장할지 영화를 내릴지 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26일 날 피카디리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물망초재단에서 북한 영화를 만드셨는데 30분짜리 만화영화라고 합니다. 그거 시사회가 2월 26일 날 오후 2시에 피카디리 영화관에서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영상을 담아서 애국우파 국민들한테 전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방송도 하시게 한 이장하 TV 대표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중한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손현주 TV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중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너김 대표님도 방송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중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집회를 다 마치고 모두 일어나셔서 애국가 사설까지 부르고 오늘의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건너편에 갯마을이라는 찌개집 뒤에 보면은
동아면세점 뒷골목에 있습니다. 글로 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덕담 나누고 평가하고 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진짜 이게 안 나죠. 그게 제일 심각한 가스가 대표팀이라고 기정사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네, 모두 감사합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